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를 통해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에 매기가 쏠리면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LG전자가 3년 만에 기본급의 최대 250% 규모의 본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3년 만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지난 2년간 부진했던 실적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은 1조 177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사업부별로 성과급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도 흑자와 적자를 오갔던 휴대폰 사업을 하는 MC사업본부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경쟁 사업에 비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세탁기 사업 부분은 올해 최대인 25%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예, 어떻게 보면 많이 부러운 그러한 얘기죠. 이게 최대 250%의 본부 성과급이다 한다면은 아마 거의 돈 1,0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신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 개인의 인센티브는 미리 지급이 됐다. 그렇다면은 성과급으로만 해도 아마 제 생각에 2,000만 원 가까이 받는 그러한 직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자, 모바일 사업부를 제외하고 모든 LG전자 사업부에 성과급을 주었다 한다면은 LG전자 전반적인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이 이렇게 인센티브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럽습니다. 250%. 저도 사실 매일매일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성과급 한번 못 받아봤는데 LG전자가 3년 만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그 희망퇴직 구조조정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LG전자가 3년 만에 실제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그 자체는 내용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250%, MC사업부는 지급 안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달라진 LG전자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업종 섹터 전략 측면에서도 역시나 가장 시장의 주도주는 바로 IT구나. 그래도 IT 기업들은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하는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MC사업부라 그랬죠. 모바일 사업부에 대해서 조금 지급 안 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성과급이라는 건 사실 더 잘하라고 주는 것도 많고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못했을 경우에 더 잘하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했다고 주지는 않아요. 잘했다 줄 때는 찔끔 주는 것이고 오히려 채찍률가에서 주기 때문에 LG전자에 이번에 성과급에서 좀 빠진 무슨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 MC 사업 부분이 이게 성과급은 없지만 10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업 부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홧김에 술을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LG전자의 매출 비중을 쭉 봤더니요. 이 디스플레이 분야,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TV라든가 PDP, LCD 이러한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색가전이라고 하죠.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20%,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21%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3분기에 이 모바일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LG전자 내에서는 아직까지 MC 사업 부분의 비중이 낮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 최근에 회장님 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옵티머스 G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되면서 LG전자 전체 매출을 키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옵티머스 G 회장님 폰이야 그런데 또 다른 신문 기사를 같이 보니까 이제 전 세계 50개국 쪽으로 출시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LG전자의 사업 부문에서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 홈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모바일 기기 쪽으로 4대 2대 2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건 오히려 LG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LG전자 핸드폰을 만든 LG전자보다는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주가 수혜 관점에서는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30일 정도의 실적 발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24일 날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실적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진 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관점에서는 오늘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좀 시야를 넓혀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TV 하면은 골드스타였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10년 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명성 남아있는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어떤 뉴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살펴볼게요. 농심하면 먼저 라면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이 기능성 커피를 선보이면서 커피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농심은 22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높은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을 함유한 커피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커피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농심은 기능성을 강조한 커피를 출시하며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100% 고급 아라비카 원두에 모유 그리고 녹용 등에 들어있는 신체 기능 유지 활성화 물질인 강글리오사이드를 접목한 것인데요. 뇌의 기능을 좋게 한다는 강글리오사이드를 커피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 시도입니다. 농심은 28일 강글리오 커피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믹스커피와 액상커피의 출시를 검토로 본격적으로 커피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농심의 커피 시장 진출기, 과연 농심의 주가를 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농심이 이제 커피까지 건드리나 봅니다. 사실 라면도 거의 7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농심이 커피 시장에 진입한다. 사실 커피 시장이 그만큼 큽니다. 연간 보니까 1조 2천억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가 되고 사실 기존의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맥시머로 시작하는 동서식품이 거의 압도적 점유율이었습니다. 라면에 농심이 있었다면 커피 쪽에서는 실제로 동서가 있었죠. 속칭 말해서 이거 봉다리 커피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에 3잔 이상 타먹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파이가 크니까 농심이 은근슬쩍 발을 한번 들여놨지 않나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농심의 커피 시장 진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고급 커피들이 시장의 대세인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남양 유업에서도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동서식품에서도 고급 커피가 나오게 되는데,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농심에서도 일단,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강글리오사이드 함유 커피. 이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녹용 커피인 것 같아요. 자, 이 녹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커피라는데, 이 한 봉지에 500원, 네, 한 500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에서 커피 한 캔에 500원 정도 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정말 고급 커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농심이, 이러한 그 사업 진출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너무 고급 커피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갑자기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 사실 그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가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을 전망을 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동서가 워낙 압도적이고요. 이번에 농심 아니다 그래도 기존에 롯데 칠성음료라든지 서울우유가 사실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했는데 뭐 롯데 칠성음료에서 나온 칸탄타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점 진열대 저 구석 기탱이에 좀 몰려 있고요. 뭐 서울우유의 뭐 골든 카페죠. 모카골드 같은 경우도 약간 고전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농심이 지금 여기에 진출해서 과연 1%는 달성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 단가가 4배 이상 비쌉니다. 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 자체가 시장에 통할까. 물론 농심 쪽에서는 이번에 나오는 농심의 커피는 일단 면역 기능이 있는 그 성분이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글리오사이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면역 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공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중장년층은 오히려 멋을 부리기 때문에 커피 안 마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면에서 일단 농심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라면 시장의 점유율이요, 커피 시장의 도전장을 내민 측면에서는 오히려 농심의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농심의 도전 때문에 오히려 기존 업체를 할 수 있는 동서나 메일유업은 잠깐이나마 움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커피 믹스 시장이 1조 2천억 원대라는 것을 감안을 해 보면요. 만약에 농심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만약에 시장 점유율 5%까지 시장 점유율을 안착한다 한다면은 대략 한 600억 원 정도의 매출 비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농심의 전체 매출 규모가 대략 2조 원대 수준이죠. 자,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에 불과한 약간은 미미한 그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이 농심의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발적으로는 어떤 시세의 이 상승 가능성에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농심의 주가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과하게 올라간다면요. 그 상승폭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매출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봐야 한 3% 정도 수준이 적절한 상승 재료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농심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이슈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로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가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신용카드사와 교통카드사, 또 울산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13개 기관이 함께 시범 서비스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유심칩을 이용해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버스 안 단말기와 소통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이후 국내에 출시된 약 2,100만 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동통신 3사는 이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 결제 단말기 표준화에 실패하며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지금 혹시 지금 현재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게 후불 카드인 것처럼 이 뭐라고 그러죠? 지하철에 핸드폰을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불 결제를 했거나요. 아니면 자작으로 해가지고 신용카드에 그 안테나하고 칩만 이렇게 발련해가지고 핸드폰 뒷케이스에 붙이시고 다니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뿐이지 이 후불식 모바일 결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참 역시나 그만큼 스마트 기기 자체가 얼마나 우리 대중의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나를 보여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교통카드 약간 충전하면서 쓰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결제 삥 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것이 저는 선불이 후불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울산시를 시작으로 해서 먼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후불식 모바일 결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기술력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는 오늘 나왔던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의 도입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주에 대해서는 잠시나마 그래도 시장에 한번 부각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요 서비스 모바일 후불 결제 서비스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요, 이 지갑을 꺼내서 이 삑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이 핸드폰 쓰다가 가볍게 이렇게 결제를 하면 더 편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주들이 이슈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관련 이슈가 바로 NFC 관련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근거리 통신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관심 종목으로 오늘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NFC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IT 쪽에서는 들어본 말이죠. 관련주 잠깐 보니까 한 3종목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시아, 유비벨룩스, 파트론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유비벨룩스 같은 거 워낙 많이 좀 들어보셔가지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NFC 사업 확대를 했을 경우에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솔라시아는 저도 참 이번에 오늘 좀 처음 알은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좀 알았는데, 이 솔라시아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SK CNC여가지고 KT의 NFC 유심칩 공급 계약을 이미 2011년도 5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파트로는 이제 우리 보면은 스마트폰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업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NFC 안테나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 후불 모바일 교통카드 결제 관련해서 솔라시아라든지 유비벨룩스, 파토론의 어떤 주가들이 같이 좀 연동되는지 지켜보시고, 이 사업의 성과 여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체제가 이미 국내에서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다시 한번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미리 열어둔다 보겠습니다. 예.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이슈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테마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NFC 관련한 종목 언급을 드렸죠. 이들 종목들 오늘 어떠한 시세 흐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3가지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통해서 파트로, 솔라시아, 유비벨룩스처럼 NFC 관련주로 오늘 장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계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